김용민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탄핵은 징계 절차입니다. 맞습니까? 모르세요? 탄핵은 징계 절차이다. 헌법재판소의 네. 결정으로 하게 돼 있는 것으로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탄핵은 징계 절차냐고요. 징계라는 것을 일반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그 네. 임명권자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본다면 징계 절차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지금 견해를 밝히셨는데요. 탄핵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탄핵이 인용되면 어떻게 합니까? 공무원에서의 지위를 상실합니다. 파면이죠. 파면은 대표적인 징계 사유입니다. 다만 특정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명권자가 파면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 탄핵을 소추하고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을 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걸 탄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징계 절차입니다. 징계 절차인 걸 동의 못 하세요? 빨리 답변하십시오. 제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네. 지금 법원에서 아주 헌법재판과 관련해서 우수한 전문성을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일하실 분이라고 추천을 했는데 저도 여기저기 좀 여쭤보니까 굉장히 좋은 평들을 받고 계신 거는 저도 인정을 하겠는데 의외입니다. 탄핵이 징계 절차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동의를 못하고 답을 못하시는 게 굉장히 의외인데 이 부분은 한번 고민해 보시고 오후 시간에 다시 한번 답변을 해 보십시오. 네.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탄핵이 징계 절차라는 것을 동의를 못 하신다는 게. 자, 어쨌든 간 조금 전에 질의에서 탄핵에 대해서 탄핵이 만약에 헌재에서 기각되면 뭐 보상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또 배상이라는 표현까지 쓰셨는데 그 배상이라는 것은 탄핵이 위법하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인데 탄핵 절차가 위법은 아니죠. 탄핵의 사유가 인정이 안 되는 것뿐이지 탄핵 절차가 위법은 아니죠. 헌법과 법률의 정한 절차에 따라서 탄핵 절차는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헌재에서 만약 기각을 하더라도 그것은 위법한 탄핵이 아니라 탄핵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기각일 뿐인 것이잖아요.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답을 못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런 의견도 있을 게 아니라 자, 그러면 반대로 입장 바꿔봅시다. 검사가 기소해요. 피고인이 무죄를 받았으면 국가 배상해야 됩니까? 아니면 형사 보상을 해야 됩니까? 형사 보상 절차로 가고 있습니다. 왜 그거는 답변하시면서 탄핵은 답을 못 하세요? 법률 규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배상과 보상의 기준을 모르세요? 그 기준은 알고 있습니다. 뭡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국가 권력의 위법한 작용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고, 국가 배상이죠. 네, 자, 그러면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되면 배상입니까? 보상입니까? 적답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걸 즉답을 못 하시면 그 자리에 왜 앉아 계십니까?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요. 국민들께 이 정도도 말씀을 못 드리십니까?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 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하도록 되어 있고, 자, 후보자, 그러면 국회에서 헌법에 따라서 법률에 따라서 누군가를 탄핵 절차를 거치면 그게 위법한 겁니까? 위법한 국가 작용이에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걸 전제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굉장히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답을 하고 계시네요. 답해 보십시오. 질문의 취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되면 배상입니까? 보상입니까? 물론 지금 절차가 없다고 쳐요. 절차를 만들면 배상을 만들어야 됩니까? 보상을 만들어야 됩니까? 그것은 국회에서 적절하게 처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왜 나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 면접이고 국민들께서 지금 다 지켜보고 계실 것인데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답을 못 하십니까? 자, 잘못한 검사가 있으면 탄핵하는 것은 우리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이죠. 국회가 탄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못한 검사에 대해서. 탄핵 소추를 국회에서 의결하실 것이고 헌법재판소는 할 수 있냐고 물어봅니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검사도 네. 기타 법률에 정하는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탄핵 가능하죠? 규정상으로는 대상입니다. 탄핵의 네. 대상입니다. 자, 잘못한 검사가 어떤 수사를 했는지에 따라서 면죄부를 줘야 된다라고 지금 자꾸 누군가가 주장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어떤 수사를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잘못을 했으면 그것만 놓고 탄핵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냐고요?
추상적인 질문이어서 답변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네. 이것도 답을 못 하신다고요? 자, 지금 이게 저 혼자만의 답답함이 아니라 우리 여당 의원님들 웃고 계시죠? 얼마나 똑같이 답답한지 이게 보여지는 겁니다. 우리 후보자님, 지금 답변을 이 정도 사안은 적어도 원론적인 답변을 하셔야죠. 오늘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게 지금 불만이십니까? 그렇진 않죠? 네. 영광스러운 자리잖아요. 국민들께 소신을 말씀드리는 자리라고요. 그러면 최소한의 이런 원론적인 말씀은 하셔야죠. 우리 헌법상 국민의 저항권 있습니까? 없습니까? 헌법 규정에는 특별한 언급은 없는 것으로 세상상 저항권이 인정됩니까? 안 됩니까? 인정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본인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헌법 전문에 있잖아요. 4.19 정신 나오잖아요. 네, 4.19 정신이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헌법 전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저항권 해석상 저항권 인정된다라고 볼 수 있죠. 4.19 민주 이념을 개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더 물어볼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장동혁 의원님. 네. 위원장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해주셔서 네.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래도 오늘 저희들이 후보자에 대해서 뭐 헌법적 소신이나 법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식견을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하려면 적어도 일반 추상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답변이 아니더라도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뭐 법원에서 국감 준비할 때 일타 강사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5마디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진행 중인 사건이라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앞으로 사건이 접수될 수도 있어도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뭐 그 말씀 저 법원 구성원들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전달하겠습니다. 뭐 구체적인 답변 준비 못했는데 오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준비하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후보자도 번호판 한 3개 들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답변 드리기 곤란하다. 제가 답변 드리기 적절하지 않다. 심도 있게 고민해 보겠다. 뭐 일반 추상적이라 답변하기 곤란하다. 그럼 저희들이 뭐 어떤 걸 가지고 후보자가 어떤 소신을 가지고 있는지 적어도 저희는 헌법 재판에 관해서는 헌법 재판도 재판이고 사법 기능의 일부이긴 하지만 적어도 이 헌법적 가치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사와는 조금 다른 소신과 결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떤 정치적인 편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저희들이 그런 헌법적 가치관, 그다음에 헌법적 법률적 소양, 뭐 지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후보자가 어느 정도의 자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오늘 인사청문회를 하고 국민들께 그걸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뭐 저는 여당 야당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의 차이가 뭐 그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든 야든 적어도 일반 추상적인 그리고 헌법 이론의 뭐 원론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답변이 아님을 전제로 말씀을 해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강요는 아니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해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의사진행 발언을 잘 들었고요. 박은정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네,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걸 축하드립니다. 제가 청문회 준비를 하면서 후보자가 그 판사로서 직무 외에 다른 사회적 활동을 하신 자료를 제가 좀 부족한지 몰라도 찾기가 어려워서요. 저는 후보자가 법조문에만 매몰된 그런 법관이시지 않을까 좀 걱정스럽습니다. 근데 후보자가 생각하는 헌법재판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그런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헌법재판은 국민들의 첨예한 갈등들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그것을 통합하고 그것에 대해서 정의로운 어쨌든 결정을 내려주시는 그런 사회적 정치적 재판에도 해당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후보자는 본인이 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고 생각하십니까? 29년간
재판을 담당하면서 여러 가지 법률 지식을 취득했고 그 과정에서는 형법이나 기타 여러 분야에 있어서 국민의 인권과 그 헌법적 가치를 반영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헌법재판 자체가 일반적인 대법원에서 담당하는 재판과는 성격이 달라서 직접적인 헌법 조문을 언급하는 기회가 많지는 않았지만 아까도 언급하였듯이 죄형 법정주의라든지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든지 그런 부분 등에 대해서 많은 적용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후보자는 20년 전에 그 전제 군주를 건자에서 끌어내린 혁명의 나라 프랑스 파리 사법관 학교 유학 갔다 오셨거든요. 그것은 맞습니까? 아니고 파리 제2대학에 유학을 2대학 하셨습니까? 네. 그럼 파리에서 무엇을 배워 오셨나요? 그 항소심의 운영 모델이라는 논문을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네, 후보자에게 묻겠습니다. PPT 틀어주세요. 소리가 안 나왔습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탄핵한다.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언으로 국민의 함성 소리가 전국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주요 탄핵 사유는 최서원의 국정 개입 허용과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이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고 기업의 재산권과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나온 의혹만으로도 차고도 넘쳐 박근혜 대통령을 따라잡고도 남는 상황입니다. 가장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서 지역구를 옮겨라, 맞춤형 지역 공약으로 지원하겠다고 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후보자 보셨나요? 그것까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언론 보도를 좀 보십시오. 헌법재판 하셔야 되잖아요. 네, 열심히 보겠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실제 행동과 상관없이 경선 후보자에게 지역구를 옮기게 하고 맞춤형 공약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있다면 불법입니다. 공직선거법 230조 지금 보시면 매수 및 이해 유도죄에 따르면 당내 경선과 관련해서도 공사의직, 그러니까 경선 후보자가 되게 하는 것을 약속하는 그 행위만으로도 사실상 기수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을 한번 보시죠. 김건희 여사가 보냈다고 언론 보도된 메시지를 한번 보실까요? 김영선, 다음 거 보여주세요. 김영선 의원의 지역구였던 창원에서 김해로 지역구를 옮겨줄 것을 요청하고, 그리고 그에 따른 지원 방향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맞춤형 지역 공약을 마련할 것이다. 이런 식의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은 실제로 그 후에 지역구를 김해로 옮겼고, 대통령은 지역순회 민생 토론회를 통해서 지역 공약을 남발하고 다녔습니다. 총선 직전인 2024년에만 3월까지 서울, 부산, 대구, 경남 걸쳐서 22번에 걸쳐 이루어졌고 수도권에서 8차례나 개최되는 등 이래서 시민단체의 고발까지 불러일으켰습니다. 후보자가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대통령 배우자의 요청, 대통령의 실행, 이 모든 것이 불법 정황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텔레그램 메시지, 음성 녹취가 있다고 언론에서 지금 보도되고 있는데요. 이것이 세상 밖으로 나와 증거가 되기까지에는 시간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인지 아니면 대통령의 비호 아래 이른바 비선 실세로서 대통령의 의사결정과 국정, 인사 문제 등에 광범위하게 개입해서 사익을 취한 것인지 국민들은 이제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정농단을 일삼은 것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거 보여주시죠. 자, 대통령 임기가 절반이 안 돼서 벌써 제2요구권을 15번 사용했고요. 이승만 대통령의 45건 기록을 깨트릴 추세입니다. 그 중에서도 본인과 배우자의 범죄 행위를 밝히기 위한 특검법에도 거부권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지금 김철수의 헌법학 개론입니다. 후보자께서도 헌법재판을 하셔야 되니까 보셔야 되는데요. 이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헌법 법률안 거부권의 남용은 탄핵 사유가 된다고 보수적인 김철수 헌법학 개론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후보자 이거 아시나요? 네.
다음 거 보여주시죠. 미국의 닉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사건 보도입니다. 자신을 향한 수사에 대해서 거부권을 사용했다가 탄핵에 직면하자 사임한 사례는 너무나 자주 인용되는 사례입니다. 자, 다음 거 보여주시죠. 지금까지 거론되는 그 밖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칩니다.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부부의 위법행위는 지금 후보자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자, 대통령의 배우자는 국정에 관하여 어떤 의사를 결정할 권한이 없죠. 후보자 네, 맞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또한 절대 개입해서는 안 되는 선거 내지 공천에 개입했다면 명백한 국정농단에 해당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위법행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소추가 발의가 되면 후보자께서는 이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공정하게 재판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이 된다면 공정하게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박지원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후보자님, 네. 제가 박지원입니다. 아세요? 예, 언론에 얼굴은 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대법원장께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했는데 김복형 후보자 우리 모두가 그랬어요. 참 깨끗하고 반듯하게 살고 재판도 잘하셨다. 그렇게 해서 오늘 또 보면은 전혀 이유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연말 정산 중복 공제한 것을 조금 크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후보자가 인정하고. 근데 지금 네. 잘 안 들립니다. 환불하겠다. 조금 마이크를 좀 크게 좀 해주시면 안 네. 되겠어요? 환불하겠다. 아, 네, 예, 네. 그렇게 한 거 참 잘했어요. 그런데 오늘 답변하는 거 보니까 우리 생각이 딱 바뀌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게 무슨 이 국회의원을 그렇게 무시해서 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후보자가 N번방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한 것도 아니야? 이런 의구심을 갖습니다. 아니 헌법재판관이 그 이상 무엇을 바랐어요? 소신껏 얘기해야지. 그냥 빠져나가고 그러면 안 돼요. 또박또박 말씀 잘하시는데 또 불리한 얘기는 딱 안 해요. 기도하세요? 말씀해 보세요. 네? 기도를 하냐고요? 예. 저는 답변 안 하고 뭘 하고 계세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곤란한 것은 싹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좋은 인상 받아서 저는 그랬어요. 어제 저녁 기자들하고 저녁 먹으면서도 김복형 후보자가 깨끗하고 좋으신 분이 왔더라. 대법원장이 그런 분을 추천했기 때문에 나도 이유를 제기하지 않고 아마 동료 의원들도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청문회 잘 통과될 거다. 그런데 제 생각이 바뀌어요. 지금 답변하시는 태도가 문제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또 그 말씀은 조용히 답변하시네. 자, 묻습니다. 사형제 폐지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헌법재판소에 걸쳐서 두 건의 합헌 결정이 있었고 현재 계속 중인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발언하기가 좀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세요. 제가 후보자의 소신을 물어보는 거지 헌법재판소에서 재판하는 것을 묻지 않잖아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개인적인 견해로서는 오케이, 됐어요. 5.16 쿠데타입니까? 혁명입니까? 군사 반란이라고 판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12 그것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18은 민주화 운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헌재에서 KBS 수신료 분리 징수 문제에 대해서 당시 5명의 방통위원 중 3명이 결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헌재는 5명 의원 중 3명이 의원으로 있기 때문에 합헌 결정을 했는데 옳은 결정이죠. 지금 법원에서 그 부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번에 방통위원 5명 정원 중 2명이 선임돼 가지고 이걸 합의제로 운영하는 것은 헌법 불합치 판정하신 걸 아시죠? 헌재에서 결정한 건 몰라. 법원에서. 법원에서 뭐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뭐 그런 내용이 정확한 우리- 결정문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그런 취지인 것으로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네. 국회에서도 과반수 이상이 참석해서 과반수가 찬성하면은 의결이 되는 거예요. 네, 5명의 정원이면은 3명은 과반수가 되죠? 네, 그러니까 의결할 수 있죠? 네, 그런데 2명이면은 과반수가 안 되죠? 네, 의결할 수가 없죠? 네. 그런 의미로 재판한 거 아니에요? 네, 뭐 그런 취지로 생각이 됩니다. 동성애법 어떻게 생각했어요? 논란이 지금 군에서 동성애자를 처벌하고 있어요. 여기에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하기를 바라신다면 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성애법은 반대한다. 자, 이번에 국가권익위원장으로 임명되신 안창호 위원장, 헌법재판관 출신이에요. 저 개인적으로도 잘 알아요. 그런데 이분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창조론, 아니 동성애 이런 거 허용하면은 공산화될 수 있다. 이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산화와 동성애 허용 여부는 특별한 관계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동성애법은 개인적으로 반대한다. 기본적인 인권으로서 모든 국민은 뭐 자유권은 최대한 보장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 배우자가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받지 않겠다. 네, 그건 그렇게 뭐, 답변하셨죠? 네, 청렴해야 된다고 생각. 맞는 거 아니에요? 네, 디올백 300만 원짜리를 받았는데 이게 무혐의 처분된다면은 우리나라 다 수십만의 공직자들이 뇌물 받아도 된다고 했었던 수밖에 없잖아요. 안 받는다고 했죠? 제 입장은 말씀드릴 수 있지만 나머지 질문 부분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습니다. 안 받겠다. 네, 의료 대란으로 문제가 되면 국민이나 의사나 간호사나 구상권 청구할 수 있어요? 조금 의료 대란으로 어떤 누구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하신다는 것인지 잘. 청구는 뭐 제소권은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는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법원이 판단해야 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후보자님 고생하셨고요. 점심 식사 잘 하시고 오후부터는 좀 더 배심 있게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